안녕하세요. 추하나입니다. 한국은 어제부터 해서 눈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재밌는 짤을 먼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만 특별히 눈 감아드리는 겁니다. 라고 돼 있고, 이 신호 과속 단속 장비에 눈이 쌓여 있어서, 네, 진짜 눈에 덮여서 눈을 감아드리는 그런 기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한국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고, 저는 이제 새벽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눈이 오는 게 너무 좋으면서도 좀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제 오늘 눈에 덮인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 기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고 없이 모두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영상이 좀 저녁에 늦게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이 이제 염승환 이사님, 염블리, 뭐 이제 뭐 오건영 이사님도 계시고, 오늘 또 여러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1년에도 뭐 몇십 번씩 이런 경제나 뭐 증권, 금융 관련된 행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확실히 시간이 갈수록 제가 뭘 느끼냐면요. 보통 이런 자리에 와서 예전에는 코인 이야기 못 했거든요. 뭐 주식, 그쵸? 금,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면은 크게 뭐 원자재 정도, 뭐 ETF, 그쵸? 근데 요즘은 진짜 어딜 가나 코인 얘기가 빠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트레이드파이 위주로 기존 전통금융 위주로 오랫동안 몸을 담고 계셨던 분들은 특히 이런 강연이나 포럼 같은 데서 이 코인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도 애초에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았는데 오늘은 무대 위에 올라오셨던 모든 연설자 중에 부동산 맨 마지막에 이제 국내 부동산 이야기 하신 랩장님 빼고는 전부 다 코인을 새로운 기회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비트코인 나쁜 게 아니다. 염블리 이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 나쁜 거 아니다. 관심 있고 지켜봐야 된다. 좀 이런 입장들이 이제는 포럼 자리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시대가 정말 바뀌고 있구나를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요. 일단 오늘 그래도 또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을 좀 해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6% 9만 5천 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전일 대비 2% 증가한 3조 3천억 달러, 그리고 24시간 거래량은 현재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7%, 이더리움이 좀 많이 올라왔죠. 12점 뭐 초반대 있다가 13.2%까지 올라오면서 지금은 이더리움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내일 미국이 땡스 기빙 데이, 그쵸? 어, 쉬어가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발표됐던 뉴욕 증시 안에서의 여러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서는 좀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로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일제히 상승을 하다가 오늘 PCE 지수 그리고 미국의 3분기 GDP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못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장 예상치에 딱 부합하게 나왔고 그럼에도 이제 내일부터 휴장, 그 다음 날은 일찍 조기 폐장을 하는 만큼 좀 거래량이 많이 줄었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총은 뉴욕 증권 시장에 맞춰서 1,000억 달러 정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ETF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유출을, 이더리움이 4흘 연속으로는 유입을 기록을 하면서 양 자산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비트코인 포함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 또 발빠르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난센 CEO가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2025년이 사상 최대의 암호화폐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9가지 예시, 이유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민코인의 온체인 기록 경신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 두 번째는 디파이의 르네상스가 온다. 우리 트럼프 아들들도 지금 디파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솔라나 ETF 승인되는 거. 하나의 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퍼미션드 체인이라 그래서 약간 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큰화 대세 흐름 속에서 높은 활용도를 계속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이 디사이언스는 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디사이언스 펀즈도
앞으로 엄청 부상할 것이다. 뭐 D는 무조건 decentralized고요. science는 이제 싸이는 네, 사이언스의 싸인데 이 DeSci라는 또 새로운 섹터가 시장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DeFi, DeFin 뭐 너무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이 탈중앙화 과학이라는 프로젝트가 내년에 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첨단 과학 분야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강력한 하나의 프로그램, 이 서사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뒷사이 과연 내년에 시장에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AI 발전, 뭐 리스크 방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드코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가 AI냐 인간이냐를 놓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그것들을 조금 나눌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미 시장에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AI를 놓고 블록체인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FIT 21 법안. 입니다. 이제 미국 의회를 통과한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또 이 미국에서 혁신과 성장,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로는, 이미 작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RWA, 실물 자산입니다. 실물 자산의 토큰화 시장이 최소 뭐 3배 이상은 증가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제 STO랑 RWA도 딱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RWA 시장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성장할 것을 전망하면서 내년에 우리가 진짜 크립토 불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9가지 요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과 관련해서 좀 전문가들의 전망치와 차트적인 관점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에이다 아버지이신 찰스 호스킨스가 비트코인이 2년 안으로 최고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또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적인 전망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뭐 못해도 25만 달러, 많게는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금과 같이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시장에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각국의 정부들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논의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만든 에이다와 같은 이런 블록체인들도 있긴 있지만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는 보기는 솔직히 어렵다. 비트코인에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 2년 안으로 5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오는 걸까요? 다들 이 비트코인 채굴 기록 마라 아시죠? 마라가 이거 마이클 셀러가 하는 건데 12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 매입을 했습니다. 6,500개 정도 추가 매입을 했고요. 평균 단가는 9만 5천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점이다라고 우리는 느끼지만 이 구간에서도 기관들은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심지어 빚까지 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코인에 대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진짜 평단이 딱 9만 5천 달러는 아니겠지만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채굴업자들은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판매하는 그 판매 수익으로 이 채굴장 운영을 하는데 그런 채굴 업체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되려 매집하고 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좀 괄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시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거는 딱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주도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가 하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1월에도 비트코인 엄청 사 모았습니다. 그쵸? 5만 5천 개를 지난 한 주 동안 매입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9만 7천 달러대 그걸 다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그렇고, 뭐 상장사 기준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상장 기업 중에 최대 규모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름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빚을 내서라도 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온체인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상황도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립토컨트의 내용 함께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과열 구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과열인지 과열이 아닌지를 보여주는 지표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overheated. 아주 과열된 구간, 주황색은 과열, 그쵸. 약간 불리시한 부분들, 그리고 하늘색으로 돌아서면 이제 이게 악셀을 좀 나타내는, 그리고 이제 이 진한 파란색이 extreme bear인데, 지금 보시면, 불은 불인데 아직 overheated 불은 아니에요. 엄청난 과열 구간에 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과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이번 사이클에서 목표가 14만 6천 달러로 크립토컨트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신규 투자자들의 보유량을 보면은 과거 사이클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대요. 그래서 전체 신규 투자자들의 보유량이 전체 비중에서 50% 수준인데 과거 고점 때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비중이 뭐 90%, 80%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50%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죠. 뭐 오히려 기존 사람들이 이제 고래들이 워낙 축적을 장기간 많이 해가니까 아무리 신규 투자들이 많이 들어와도 기존의 고래나 롱텀 홀더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는 아직도 비트를 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비트코인은 아직도 전 세계 자산 이 비중으로만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은 엄청 올라왔지만 채택하고 있는 그 인구의 수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재적인 신규 투자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직 과거 고점 때 보여줬던 수치 대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아직도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뉴 핸드, 새로운 이 신규 투자들이 남아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과평가 구간에 대한 차트인데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놓고 과평가가 돼 있는지 혹은 시장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가 돼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아직도 오버밸류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훨씬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10월 들어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대형 투자자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하면서 지금 시장 안에서는 소형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 심리와 그리고 뭐 기관과 같은 대형 투자 심리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전 강세장은 소매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끝났어요. 한마디로 개미들이 올라타면 끝나 그 시장이. 좀 슬프네요. 네. 그래서 소매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시장이 끝나는데 지금은 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다. 멀다. 그래서 옆집 언니, 뭐 윗집 오빠, 너도 나도 코인을 다 살 때 그때가 정말로 불장의 피크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가 오버됐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열 구간이 오버됐냐? 그것도 아니다. 모든 심리적인 지표 면에서도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온체인은 뭐냐면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매도 흐름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과거보다 확실히 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장기 일부 보유자들은 10만 달러 도착했을 때, 좀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어요. 보여주긴 했지만, 매도세가, 예전만큼은 과하지 않다는 거에서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 조정 기간 중에 매도한 장기 보유자가 적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오히려 지금 바닥을 친 걸 수 있다라고 풀이를 또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흐름이 이제 끝났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바닥은 이미 다 나왔다라는 데이터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 특히 ETF 쪽으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데, 블랙락의 IBIT 옵션을 보시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강세 심리도 뚜렷하고요. 지금 풋콜 이 레이쇼 보시면 0.48로 나와 있죠. 보통 이 콜옵션, 풋옵션 이 비율이 0.7보다 높아지면 시장의 약세 심리를 의미를 하고요. 지금 0.48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베어리시하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BIT 자체가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일별 기준으로 143%나 급증을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보시면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M7 기업들 위에 쫙 있습니다. SMCI, 뭐 팔란티어, 요즘 팔란티어 너무 잘 가고 있죠. 마라톤 홀딩스 등등등등. 근데 이 중에서도 거래량 측면에서 IBIT가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심으로 시장의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 차트 전문가들의 전망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 비트 조정 와서 9만 달러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뭐, 좀 불안해서 또 파신 분들도 뭐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리가 써놨죠. 9만 9천에서 비트가 9만 달러 갈 때, 오히려 고래들은 10,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매수했다. 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었을지언정. 사실 전 두렵진 않았지만, 어떤 분들께서는 또 이게 걱정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래들은 바이 더 딥을 외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크립토 로버가 또 재밌는 하나의 또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는데 이 땡스기빙 데이 때마다 이 대량의 학살 이게 굳이 직역을 하자면 대량의 학살을 의미를 하는데 한마디로 땡스기빙 데이가 나올 때마다 비트가 이 추락했던 차트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 지금 걱정해야 되는 구간인가? 라고 글을 남겼어요. 4분 전에. 이게 제가 실시간으로 준비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막 글을 남겼는데 지금 우리가 2024년 대선은 이 구간에 딱 내일부터 땡스기빙 데이죠. 어떻게 될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시장의 반응을 확인을 해보니까 나는 걱정 안 한다. 뭐 아니면은 만약에 마켓이 뒤로 돌아가면 이거는 터키데이 세일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올라간다. 이번엔 다르다. 그래서 빅보이스들은 오히려 더 사고 있다. 라고 글을 남기면서 업계에서는, 시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긍정적으로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관측하는 입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땡스기빙 덱 이후에는 좀 약세 흐름이 12월 초까지 연출이 됐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누리꾼들의 반응을 봤을 때 또 이분들 지금 보시면 다 블루마크 달고 있죠. 그냥 저처럼 일반 개인 계정이 아니라 트위터에서 이렇게 인증을 또 해준 계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의 코멘트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심리는 이렇구나, 상당히 자신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 더해서 알트코인 쪽의 상황도 보도록 할 텐데요. 간다 했지, 이더리움 간다 했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개인 유튜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비트 조정 오면 이제 이더기 때문에 이더 사야 되는데 웬만하면 미리 사자. 웬만하면 어차피 갈 건데. 어차피 올라갈 거 알고 비트 조정하면 무조건 이더 가는 거고 아직 이더가 안 갔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이더에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 전망치들 공유를 드리면서 이더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비트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이더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주 대비는 지금 15% 증가를 하고 있고 전일 대비는 4%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600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 그 외에 뭐 지금 BNB 같은 경우도 5% 정도 등등등등 거의 이더리움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더 기반의 코인들이 그렇다 보니까 강합니다. 네, ENS 얼마 만에 오름폭인가요? 45% 폭등하고 있고요. 전주 대비 100%의 상승. 그리고 이클 같은 경우도 10% 정도, 유니스와 뭐 등등등등. 지금 기회를 주지 않았던 또 코인들 위주로 또 상승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 계열 코인들의 가격 상승과 함께 전반적인 알트코인들 다시금
올라가 주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트코인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는 일단 현물 쪽에서도 4거래일 연속으로 유입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 봉 보시면 돼요.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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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거래일 유입됐다라는 차트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이더 선물 쪽에서도 오픈 인트레스트가 지금 3,600달러 이더리움이 찍으면서 다시 한번 기록적인 지금 레코드를 세웠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실시간으로 또 속보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 가격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계속해서 높여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 알리 전문가는 미텀 타겟으로 이더리움의 목표가 6,000달러 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6,000달러 가면은 전고점 돌파하는 거죠. 지금 3,6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알리 전문가는 중기적으로 6,000달러,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의 가격을 10,000달러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네요. 이더리움 4,800달러고요. 전고점 대비 26% 정도 현재 가격이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전고 돌파하고 10,000달러까지 열려 있다라고 하고 크립토토니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곧 뉴 하이스가 확실히 온다. 페이션 가지고 기다려라. 갑자기 페이션 한국어로 기억이 안 나네요. 페이션.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라. 네, 그래서 고점 뚫을 거니까 이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자라고 크립토토니 전문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전해드렸고요. 자, 리플 관련해서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 SEC 수장이 바뀌면서 그동안 리플이 어렵게 쌓아왔던 그들의 그 사업의 수단들이 정말 결실을 맺는 순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리플은 여러 가지 생태계 확장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트와이즈의 유럽 XRP 실물 ETP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기관 쪽에서 더 유동적이게 또 더 유용성 있게 리플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이번에 리플 측에서 먼저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XRP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엄청난 급등 흐름을 보였죠. 여전히 전주 대비 30% 상승을 보이면서 오랫동안 0.5달러의 가격이 진짜 껌딱지 진짜 아스팔트 바닥에 붙여놓은 것보다 더 안 되어질 만큼 0.5달러를 그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하더니 한 번에 가격이 바로 이렇게 쏴줬고 그 뒤로는 다행히도 가격대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저의 오랜 시청자이신 XRP님께서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엄청난 리플 고래시거든요. 거의 그때 몇 개라고 하셨죠? 아마도 상위 1% 안엔 드실 것 같은데 네, 글로벌적으로 아마도 네, 엄청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전망도요. 지금 리플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리플 지금 보시면 루킹 핫. 아직도 뜨겁다. 리플이 0.66달러를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해주면서 리플은 앞으로도 계속 급등하는 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리플 전고점까지는 아직 좀 구간이 많이 남았죠. 17년도 때 워낙 고점까지 올랐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SEC 수장 교체와 함께 SEC 이제 수장이 누가 될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겐슬러 아저씨는 이제 그만 say goodbye 해줘야 되지만 뉴 헤드가 누가 될지에 따라서 리플의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좀 폭풍 성장하고 있는 생태계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이 사이클적으로 순환매가 나오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전망이 좋은 코인들을 집중을 하려면은 실제로 데이터가 찍히는 애들을 봐야겠죠. 근데 최근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코인베이스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네트워크. 솔라나 제치고 2주째 순유입 1위. 지금 보시면 유입량 보세요. 베이스, 솔라나, 수이, 스타크넷. 그 밑에는 이제 다 고만고만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비트럼이랑 이더리움은 오히려 유출량이 엄청납니다. 근데 베이스와 솔라나를 기반으로 이 암호화폐 네트워크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베이스는 약 2억 달러 정도의 유입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베이스가 주도하고 있는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이고, 최근에 디파이나 NFT와 같이 이런 시장 안에서의 확장성을 보여주면서 네트워크 유입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안에서의 거래량을 보시면 올해 3월부터 해서 수직 상승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뿐만 아니라 또 같이 지켜봐야 되는 생태계가 있으니 바로 에토스입니다. 디파이 쪽에서 지금 보시면 TVL이 쭉 올라가고 있죠. 올해 들어서 TVL, 토탈 밸류 럭드, 이 예치를 하고 있는 그 비중이 에토스를 기반으로 엄청난 성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토스와 피스가 함께 폭발적인 눈부신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지금 초반만 하더라도 TVL이 3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11월 들어서는 8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몇 배가 증가한 겁니까?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피스 네트워크는 앱토스 생태계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피드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같이 좀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파이 시장이 또 다시금 좀 움직이는 건지, 최근 앱토스의 TVL도 급증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진짜 뭔가가 찍히고 있는 게 검증이 되는 코인들, 아직도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른 코인들에 묻혀서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다면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땡스기빙 데이 때 보통 칠면조를 먹죠. 칠면조? 이것은 일론 머스크를 만든 것 같은데, AI가. 일론 머스크 치고 또 일론 머스크처럼 안 생긴 것 같고, 일론 머스크 맞아요. 그래서 칠면조와 일론 머스크. 있는 이런 사진인데, 보시면은 이 땡스기빙 데이 코인이에요. 솔라나를 기반으로 나온 밈 코인인데, 트위터에 이제 이런 글 여러분들 자주 보실 거예요. 뭐, 너가 먼저 솔라나 보내면은 24시간 안에 너 지갑 뭐 체크하면 우리 코인 들어가 있을 거야. 우리 에어드랍 해줄 거야. 이런 프로젝트의 마케팅 문구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 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솔라나 펌프펀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바로 물량이 찍혀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가 먼저 우리한테 코인 주면 나중에 우리가 릴리스하고 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걔네 이미 물량이 있어요. 찍는 순간 물량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먼저 코인을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걔네가 먼저 뭐 보내준다던가 보내주면 우리를 안 믿어서 그러는 건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런 글들이 되게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다람쥐 피넛이 한번 엄청난 떡상을 보이고 진짜 그 땅콩 모양의 피넛 프로젝트가 이런 마케팅을 막 하고 있길래 얘는 제2의 피넛인가 하고 정말 솔라나를 막 이체를 하려고 제가 거기다가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젠글에서 일하는 저의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신 차리라고 다 스캠이라고 그래가지고 스캠이구나. 먼저 어쨌든 코인을 어딘가로 보내라라고 요청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여러분들 조심 또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좀 차트 분석도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도지코인 보시면 알리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0.4달러의 저항을 뚫고 0.43으로 가든지, 아니면 0.4 못 뚫고 0.36 혹은 0.34까지 가든지,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가격이 딱 0.4예요. 지금 이 0.4달러에서 돌파하면 0.43, 돌파 못하면 0.36 아니면 0.34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락 채널이 좀 나오고 있는데 딱 여기 저항이 걸려 있거든요. 간밤에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 도지 관련된 소식 하나 있어서 또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그 고트 막시목스 코인 다들 아시죠? 염소 코인. 고트가 도지 스테이커들한테 비트코인의 고정 수익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지가 스테이킹이 될 수 있는 도지 스테이킹 한다는 건 도지 물량이 또 이렇게 예치되고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도지의 가격 상승을 또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고정 수익을 위해서 도지 스테이커들이 많이 활용을 해줄지 그에 따라서 또 도지코인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사실 내일 이제 우리 칠면조 미국 분들 드셔야 되니까 하루 쉬잖아요.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자금이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는데 미증시가 쉬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볼 것인가? 그거를 잘 고민을 해봐야겠죠. 사람들이 미증시 쉰다고 코스피 코스닥을 볼 것까지는 않고요. 이 시기에. 글로벌적으로 미증시가 쉬면은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코인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비중 자체가 유럽 증시가 17%인가? 정도로 훅 떨어지고 거의 지금 미국 쪽의 주식의 비중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권 안에서도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뭐 우리나라 국민들만 지금 서학개미가 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미국 시장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미증시가 하루는 휴장, 하루는 이제 조기 폐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목요일, 금요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토요일 좀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크게 나와주지는 않을까 그 반응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슈들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SEC 의장 후보에 폴 애킨슨 검토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과거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에 공화당 출신의 SEC 위원이었고요. 애킨슨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에 강력한 옹호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암호화폐와 핀테크 혁신을 지지하고 있는 인물인데 저는 여기서 또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겐슬러 처음 올 때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뭐 대학교에서 무슨 뭐 블록체인을 가르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암호화폐와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블록체인을 가르칠 정도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도와줄 구원장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웬걸 네, 두들겨 맞기만 했죠. 믿을 놈 하나 없다를 그때 좀 배우기도 했는데 이번에 폴 애킨슨도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혁신 지지자였는데 자리가 사람을 또 만든다고. 자리가 사람을. 아니겠죠. 과거 한번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살짝 찝찝하긴 합니다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제 트럼프 정권이잖아요. 알 겁니다. 그래서 폴 애킨슨 검토 소식이 전해졌고 뭐 이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댄 갤레거라던가 브라이언 브룩스라던가 등등등등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이미 트럼프 2기의 내각 주요 인사들이 뭐 재무부 장관부터 다 결정됐는데 아직 SEC 의장 최종 확정이 안 돼서 누가 되는지도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 쪽에서는 이제 기관이나 패밀리 오피스 쪽에 암호화폐 소득 면세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홍콩의 일부 패밀리 오피스 같은 경우는 투자 포폴 20%가 암호화폐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 면세를 해주는 것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홍콩도 그렇고 어떻게든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해주고 더 투자에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만 좀 눈치가 많이 없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 옵션도 나왔는데 미국은 한국은 과세 논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지금 방송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헤드라인만 공유를 드리고 여러분들 뭐 이슈 너무 저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이미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서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루 빨리 네, 양측에서 잘 해결을 보시길 바라겠고요. 웬만하면 좀 긍정적인 쪽으로 네, 좀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오늘 좀 주요 내용들 늦은 시간이지만 좀 다뤄봤고요. 제가 생각보다 이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전에 방송 준비했던 거에 정말 2배 정도 시간이 오히려 소요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오래 걸리면 사실 이걸 데일리로 하기 저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좀 양질의 방송과 자료 내용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면서 조금씩 좀 내용들이나 이런 스트럭처들이 좀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기존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댓글로 뭐 응원의 글도 남겨주시고 잘 보고 있다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지만 그럼에도 너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방송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께 영상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를 새롭게 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아실 분들 또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인사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이번 사이클에 저희는 정말 최대치로 뽑아먹을 수 있도록 하루도는 아니죠.
평일은 쉬지 않고 여러분과 뉴스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마이너스 8도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단단히 채비하시고 빙판길 꼭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도 아마도 저녁에 올 수도 있는데 내일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